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to the Korean Maritime Week. 2021 한국 회사 주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국제적인 노력과 방향 설정을 My name 통해 is Svein Rosvad, and 이 I'm a 선체 부착 생물 specialist director 바이오파울린 for 관리에 대해 Norwegian 발표하고자 Maritime 합니다. 저는 라나 로스웰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What you see here 기후환경부의 특별 팀장을 is 맡고 what is 있습니다. called in 지금 English the 화면에서 sea 보시는 worm. 것은 씨 워밋이라고 It is 영어로는 하는데요. photographed in a port in Norway, but 노르웨이에 it's 있는 not a 항만에서 native 이 사진을 species. 찍었습니다. It's originally from Asia, 노르웨이 자생종은 아닙니다. but it is 아시아에서 unfortunately now 유입된 종으로서 now 현재 안타깝게도 to 노르웨이 spreading 항만에 from 퍼지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선박입니다. the introduction and establishment of invasive species 외래 침입종이 is 유입되는 것은 easily one of the greatest threats 큰 to 문제로, the 큰 marine 위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담수, The 연안, main 해양 risks 생태계의 of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히고 unintentional 있습니다. of 의도치 non-indigenous 않게 이 species 비토착종을 are ships 유입하는 주요 themselves, 매개체는 선박의 biofouling, 선박 평형수와 orbital marine 이동식 structures, and 해양 aquaculture. 구조물 그리고 양식으로 인한 바이오파울링입니다.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is responsible for 규제 recording shipping, 당국으로서 선박이 has acted on the 해양 issue of 생태계에 spreading 이렇게 of 외래종을 alien 유입시키는 species. 문제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all know that 우리 the 모두는 International Convention 선박 was 평형수 established 관리 협약이 몇 년 long 전에 ago when 수립되었고 operation, 현재 발효 중이라는 but 것을 also 잘 알고 the 있습니다. issues of 또한 invasive pet species, 외래 which is 침입 to ships 수생종이 이 biofouling, has 선박과 been emphasized 바이오파울링으로 in 유입되는 IMO 문제 first 또한 IMO에서 when we have 다뤄왔습니다. opened the attention 이 to the 문제를 topic,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leading to 2006년이었습니다. the development 이후에 of the guidelines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선박의 of ships 바이오파울링 biofouling 통제와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개발이 되었고 in 2011. MEPC에서 It was also 2011년 이를 supported by 채택했습니다. guidance for 그 후에 optimizing 이 and 수생종의 optimizing 이동을 최소화하는 biofouling 가이던스로 보완이 gray 되었고 species, which 여가용 was 선박에 대한 announced 가이던스가 at 뒤를 이어서 MEPC 64 MEPC 64차 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바로 Now, 2012년 in 10월에 승인이 2018, 되었습니다. MEPC 72 2018년에는 decided to review the MEPC guidelines and 72차 implement 회의에서는 necessary 이 updates 활용과 효과를 and 평가하고 identify 필요한 any 조치를 violations. 식별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기로 Further, 했습니다. in 2019, 그리고 2019년에는 we established a glow fouling project at the IMO, which is IMO에서 글로 intended to 파울링 assist development 프로젝트를 of 결정했습니다. in 이 maritime 프로젝트는 systems 개도국이 biofouling. 바이오 파울링의 조치를 취하도록 So, 지원하는 것이 IMO has 취지였습니다. quite busy agenda IMO는 for this 이렇게 purpose. 바쁘게 이 문제를 Now, 해결하기 위해서 어젠다를 the 설정해 revision 왔습니다. of the biofouling 현재 guidelines 바이오 파울링 is 가이드라인의 undertaken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by a correspondence group under the committee of 해양 오염 방지 전문위원회인 I have PPR the 분과위원회 하에서 통신 작업반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이 통신 작업반을 조율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통신 작업반에서는 이 지속적인 업무 현황을 PPR 분과위원회에 차기 세션에서 보고할 것이고 차기 세션은 내년 봄에 열립니다. 현재 관련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작업들을 엿볼 수 있는 간략한 현황 소개입니다. 모든 작업은 2023년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s the main task. Yes, we will 저희의 주요 업무는 바로 address what kind of actions which 어떤 ensure 조치가 that 필요한지, guidelines will 가이드라인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uptake 또 그 실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는 of the guidelines. 가이드라인을 더 명확히 하고 Clearer, 일반화 경향은 줄이고 introduce a specific 또한 guidance 이 사용자별 가이던스를 마련을 해서 책임을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명확히 나눠 갖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저희는 sequence from ship design to the end. 선박 설계에서 수명이 끝나는 시점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바이오 파울링 관리 절차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To give you some 여러분께
저희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화면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캡처해온 내용입니다. 저희는 바이오 파울링의 예방과 관련해서 선박의 설계와 건조 그리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를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박이 운항을 할 때 또 드라이 도킹의 순서 등도 살펴보고 있고, 이 사이클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해당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어떻게 개발됐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선박의 이 설계와 건조 시 권고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부분이 선체의 모든 부분이 검사가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갖추어야 하고, 설계 요소 중에 어느 것도 바이오 파울링 관리를 방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슈에 대한 명확한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또한 안티 바이오 파울링 장치, 해양생물 증식 방지 장치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적극적인 청소에 대한 가이던스도 있습니다. 운항 선박, 바이오 파울링이 이런 방식, 즉 리스크 평가 절차를 기반으로 수행된다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이드라인에는 청소 절차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 평가를 실시를 해서 수생생물의 증식이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적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 검사 주기를 결정합니다.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파울링에 대한 등급도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박이 다양한 단계의 바이오 파울링을 겪고 있다면 그에 따른 다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선제적인 청소 노력이란 파울링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 자발적으로 선제적인 청소 노력을 기울여서 청소 노력을 통해서 바이오 파울링이 선박에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장치나 기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장치의 요건이나 권고사항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청소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파울링 물질의 정도 또는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청소 조치에 대한 정화 조치에 대한 명확한 권고 사항을 가이던스를 통해 제공할 것이고, 이런 권고 사항은 육상에서 파울링 물질을 청소하는 데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 훼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육상에서 파울링 물질을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가이드라인에서 다뤄질 것입니다. 또한 선박은 당연히 파울링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파울링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를 또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선박은 검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또 검사 결과로 인해 앞으로 취하기로 한 조치도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이외에도 교육 자료, 즉 선장과 선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 자료도 포함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이드라인에는 또한 기술 자료를 담은 다양한 부속서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시행이나 권고사항의 시행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은 개괄적인 내용을 담은 종합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희의 노력을 성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의 취지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더욱 명확히 해서 목적에 더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청소장치의 실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원격 작동되는 청소장치로서 호스 파이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이프가 파울링 물질을 채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하단을 보시면 원격으로 작동하는 선박 내 청소 장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파이프는 파울링 물질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해수를 이렇게 채취를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장치를 항만으로 옮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이렇게 여러 장소로 또 선박으로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장치입니다. 다음으로 국제 활동으로서 수행되고 있는 또 다른 활동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IMO 차원에서 수행되는 활동입니다. 바로 글로벌 파울링 파트너십입니다. 취지는 개도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IMO가 UNDP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로서 지구 환경 기금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네스코의 해양학 위원회와 세계 해양 위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년간 수행이 되고 2019년에 시작이 되었고 2023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재정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바로 개도국이 IMO의 바이오 파울링 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이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면 IMO와 IMO 회원국들이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6개 지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파울링 문제 그리고 침입종 문제와 관련이 깊은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저희는 이 주요 지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개 지역에서 12개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참여국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12개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인데요. 현재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정책 개발을 위한 기술 가이던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 개발을 위한 기술 가이던스가 있어야 하는데요. 또 권장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침입종의 확산 출처를 알아보는 것에 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패키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또 산업계에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글로벌 산업동맹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개도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글로벌 산업동맹과 이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하면서 글로벌 산업동맹 회원인 다양한 기업들과도 저희는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파울링의 청소도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파울링 프로젝트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권장드립니다. 다양한 규제에 관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요. 아직 IMO 규제는 없지만 IMO 권고 사항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국내 규제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는 침입종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웨비나 일정도 나와 있고 또한 다양한 연구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IMO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바이오 파울링 문제에 대한 인식 고취입니다. 인식이 고취되어야 침입종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사회 전반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식 고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바이오 파울링에 조치를 취하게 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해양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래 수생생물의 유입을 최소화해서 해양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경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해양 경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의 사용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선박이 깨끗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저감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대기 오염이 줄어들고 연료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연료 소비가 줄어들면 해운 산업의 비용은 절감되고 에너지 효율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보고서 등을 통해서 이 바이오 파울링 관리가 제대로 될 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또한 또 알아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바이오 파울링 관리와 온실가스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회사 주간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